주말이면 도로가 막히고 주차장은 전쟁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 고생을 감수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반값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그 두 글자가 만들어내는 짜릿한 승리감 때문입니다. 빨간 태그에 적힌 50%, 70%를 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운 좋다.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던 걸 싸게 건졌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익숙한 공식에서 시작해 정반대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집어든 그 코트, 그 가방, 그 스니커즈가 백화점에서 팔리다 남은 재고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백화점에 갈 운명조차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아울렛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아울렛은 나쁘다 라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아울렛 쇼핑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인이라고 믿어온 구조가 실제로는 설계된 가격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택 라벨에 아주 작게 남아있다는 점을 기사처럼, 그러나 유튜브 영상처럼 몰입감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매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확인 습관, 직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가격표의 함정을 피하는 검증법까지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카메라를 켜고 아울렛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제일 먼저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로고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정가의 줄을 긋고 옆에 할인가를 큼지막하게 적어둔 태그. 사람들의 손은 옷걸이를 넘기며 바빠지고 계산대 앞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 정가, 정말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그 가격으로 팔린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정가를 현실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팔리던 가격, 공식몰에서 찍혀있던 가격,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가격이라고 믿죠. 하지만 유통세계에서 정가는 종종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높은 숫자를 먼저 보여주면 그 다음 숫자는 싸게 느껴지는 심리. 마케팅에서는 이를 앵커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점을 던져놓고 할인율로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아울렛에서 흔히 보는 정가 49만 9천 원, 24만 9천 원 같은 태그가 재고를 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가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24만 9천 원에 팔기 위해 디자인된 가격표 연출일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 50%가 혜택이 아니라 연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아울렛은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인가? 사람이 아울렛을 재고 처리장으로 상상합니다. 백화점에서 안 팔린 물건이 모여 들어오는 곳.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아울렛에는 정말로 정규 유통에서 내려온 재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이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대를 가득 채우는 대부분의 물량은 종종 다른 길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며 아울렛의 상품을 공급해 본 경험이 있는 익명 MD, 그리고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 운영을 경험한 익명 스태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가요? 돌아온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할인율만 보고 백화점 재고라고 단정하는 거요. 같은 로고면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직원이 먼저 이건 아울렛 중심 라인이에요 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울렛에는 서로 다른 출신이 섞여 들어온다고. 정규 라인에서 내려온 물량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울렛 유통을 목표로 만든 별도 물량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리고 소비자는 그 둘을 같은 반값으로 읽는 순간 지갑을 열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태생부터 다른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울렛의 반값이 왜 그럴듯하게 유지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원가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가져가 돼 소재 부자재 공정에서 비용을 조정합니다. 울 코트라면 울의 함량과 원사의 등급, 혼방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안감의 밀도나 심지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죽 가방이라면 가죽의 등급과 표면 처리 방식, 내부 라이닝, 금속 부자재의 내구성과 도금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라면 각피 소재, 인솔, 깔창, 접착 방식, 아웃솔의 고무 배합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둘째, 유통 채널에 맞춘 라인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로고를 달고 있지만 정규 유통용 품번 체계와 아울렛 유통용 품번 체계가 별도로 운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듯 다른 스쿠가 존재하면 소비자는 검색 흔적이 적은 상품을 손에 들고도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표가 심리 장치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깎였나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깎였나 입니다. 정가가 실제 판매가의 기록을 가진 숫자인지 아니면 할인처럼 보이기 위한 참조가격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아울렛의 반값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아울렛 전용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곧바로 나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그 출신과 구조를 모르고 백화점 정품을 반값에 샀다는 착각 위에서 구매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 가격에 맞춰 만들어진 상품을 원래 비싼 걸 싸게 산 것으로 착각하면 합리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이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이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택의 세계입니다. 택은 작습니다. 그러나 택에는 정보가 과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택을 가격표로만 봅니다. 하지만 택은 사실상 출생증명서에 가깝습니다. 혼용률, 제조국, 수입자, 라인 표기, 품번, 바코드, 시즌 표기, 관리용 코드 이런 것들이 한데에 모여 있습니다. 브랜드가 대놓고 이건 아울렛 전용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법적 표기와 유통관리의 필요 때문에 단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정답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브랜드마다 방식은 바뀔 수 있고 국가 시즌 유통사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공통적으로 통하는 해독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표가 아니라 케어 라벨, 세탁 소재 라벨을 봅니다. 옷을 들었을 때 울코트라는 말에 안심하지 말고 실제 혼용률을 확인합니다. 퍼센트인지, 폴리에스터가 얼마나 섞였는지, 레이온이나 아크릴 비중이 높은지, 안감은 무엇인지, 겉감만 보지 말고 충전재나 안감 구성까지 봅니다. 같은 캐시미어 블렌드라는 표현이라도 함량이 낮으면 촉감과 보온성, 내구성에서 기대가 달라집니다. 좋은 나쁜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값어치와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품번, 스타일 코드를 검색 가능한 언어로 바꿉니다. 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합니다. 검색입니다. 제품명과 품번을 함께 넣어 흔적을 찾아보는 것. 흔적이 있다는 건 그 상품이 정규 채널에서 한 번이라도 시장에 등장한 기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검색 결과가 이상할이 많지 빈약하거나 특정한 채널, 아울렛 소개 페이지나 일부 홍보성 게시물에서만 반복된다면 처음부터 아울렛 유통을 중심으로 설계된 상품일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순간 구매 결정은 훨씬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독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택을 볼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 확대 기능을 쓰세요. 손전등을 켜고 작은 글씨와 미세한 기호를 확대해 확인합니다. 추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라인명이 따로 적혀 있는지, 관리용 코드가 어떤 형식인지. 사람들은 할인율을 크게 보고 작은 글씨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정보는 늘 작은 글씨에 있습니다. 택을 읽는 습관이 생기면 그 다음은 매장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정규 유통에서 내려온 재고는 종종 불규칙합니다. 인기 사이즈는 빠져있고 애매한 사이즈만 남기도 합니다.
인기 컬러는 먼저 팔려서 남아있는 색이 취향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 한쪽에 조용히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물량이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다. 한두 벌씩 남은 것들이라 진열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모든 사이즈가 완벽하게 있고 무난한 인기 색상이 과하게 많고 입구 중앙에 산처럼 쌓여 있다면 그 물량은 재고의 우연이라기보다 기획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백화점 재고를 반값에 건졌다 라는 서사는 그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 서사가 무너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격이 나에게 합리적인가? 여기서 또 하나의 독점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는 정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공격적으로 따지면 방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확인의 톤으로 정중하게 질문하면 직원도 같은 톤으로 정보를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이 모델이 정규 라인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유통 채널에 맞추어 별도로 나온 라인이에요? 같은 품번으로 공식 채널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소재나 부자재에서 정규 라인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애주나 교환 환불 기준이 정규 매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할인율 경쟁이 아니라 정보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주도권은 안 사는 힘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묻는 힘에서 옵니다. 이제 가격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울렛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착시 중 하나는 정가와 할인가를 나란히 놓는 방식입니다. 정가의 줄을 긋고 그 옆에 절반 가격을 크게 적어두면 매는 자동으로 계산을 끝냅니다. 절반 이득. 그런데 우리는 정가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정가를 검증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짧은 질문 3가지를 고정해두면 됩니다. 정가로 실제 판매된 기록이 있는가? 정상 채널에서 같은 품번을 확인할 수 있는가? 정가는 이전 판매가인가, 권장가인가, 혹은 내부 기준가인가?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할인율은 정보가 아니라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할인율이 아니라 품질과 조건을 봐야 합니다. 품질은 소재에서 시작하지만 체감은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트라면 어깨 라인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지, 소매의 봉제선이 자연스러운지, 땀이 당기지 않는지, 버튼이 헐겁지 않은지, 가방이라면 손잡이 부분의 마감, 박음질 간격의 균일함, 지퍼의 부드러움, 금속 부자재의 무게감, 코너 부분의 내구성, 스니커즈라면 접착선의 정교함, 쿠셔닝의 탄성, 인솔의 마감, 발등 압박감. 이런 것들은 매장에서 30초만 만져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격에 맞게 만들어진 상품을 그 가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는 백화점 정품을 반값에 샀다는 서사로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입니다. 그 서사가 구매를 과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울렛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명품은 없습니다.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하다면 저렴한 이유가 있고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반값이라는 단어만 믿으면 소비자는 언제든 살게 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택을 읽고 품번을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프레임은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해 초단기 확인 습관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택을 봅니다. 택에서 소재와 제조 정보를 봅니다. 품번을 기억하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이즈 색상 진열에 너무 완벽함을 의심합니다. 정가의 근거를 한 번만 떠올려 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할인을 사는가, 가치를 사는가? 아울렛에서 진짜로 이기는 소비자는 반값의 환상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읽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말
아울렛에 가게 된다면 가격표보다 먼저 택부터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확대하고 품번을 기록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아울렛에서 택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각과 다른 라인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례가 모이면 다음 기사에서는 브랜드별로 자주 나오는 표기 유형과 가짜 정가를 의심해야 하는 패턴을 더 촘촘하게,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